연립방정식. 우리가 방정식이 뭐지? 방정식. 이게 우리가 식을 배우는데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식을 배우잖아, 맞지? 식을 배울 때 식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x도 식이고 뭐 ax 더하기 b도 식이고 뭐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식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래서 방정식은 뭐냐면 방정식은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식은 이제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의 종류가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있는 거지. 근데 항등식은 뭐냐면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인데 항등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x는 2x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은 이 문자 x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야, 맞지? 뒤에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항상 성립하는 식. 그리고 방정식은 뭐냐면 방정식은 예를 들어서 2x는 3 같은 거야. 얘는 x 값에 뭐 1이나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딱 x에 2분의 3만 넣었을 때 성립하잖아, 맞지?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특정 값에서만 성립. 그래서 이 방정식의 종류에는 1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이 있고, 맞지? 이제 그리고 3학년 때 배우는 2차 방정식이 있고, 고등학생 때 배우는 3,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있고, 이렇게 차수별로 방정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1차 방정식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은 이런 거야.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하면 1차식이잖아, 맞지? 이 1차 방정식을 풀 때 얘는 1차 방정식을 풀 때 ax는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지, 맞지? ax는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는 으로 나타내야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할 때 그럼 a로 나눠줘야 한단 말이야, 맞지?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어때? 나눌 수 없지. 그래서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여기가 a가 0이 아니어야만 해, 맞지? a가 0이 아닐 때 어때? 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풀 수 있지, 맞지? 근데 만약에 이 1차 방정식에서 이거는 이제 a가 0이 아닐 때고 a가 만약에 0이 되었어, 맞지? 그러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b인데 만약에 b가 0이라면, 맞지? b가 0이라면 0 곱하기 x는 0을 하면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가 0일 수도 있고,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b가 0이면 어때? 0 곱하기 어떤 숫자를 했을 때 항상 0이 나오니까 항상 성립하는데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0 곱하기 어떤 숫자를 하면 0인데 0이 아닌 숫자랑 같을 수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x의 근이 무수히많은 거지. 그리고 얘는 근이 없는 거지, 맞지? 얘는 근이 한 개인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1차 방정식이어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근이 하나가 나오는데, 맞지? 만약에 x 앞에 개수가 0이라면 b가 상수항도 0일 때는 근이 무수히 많고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맞지? 이해됐지? 이게 1차 방정식인데 이제 1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어떤 걸 배우냐면 근데 이게 방정식을 배울 때 방정식이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차수가 1차인 거야, 맞지? 그럼 얘는 근이 항상 몇 개가 나오겠어? 한 개가 나와. 1차 방정식은 근이 한 개가 나와. 참고로 1차 방정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래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돼. 만약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면 걔는 1차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2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은 이제 2x 제곱 더하기 뭐 2x 더하기 1 뭐 이런 게 2차 방정식이겠지, 맞지? 이게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닌 거.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닌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3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닌 걸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1차 방정식은 근이 1개고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고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고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고 이렇게 계속 100차 방정식은 근이 100개고 이렇게 문제가 풀리거든. 물론 근은 2개인데 이 중에서 실수인 근이 아닌 것도 나오는 걸 배우는데 어쨌든 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면 1차 방정식이 근이 1개라는 말은 문자도 1개라는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풀려면 문자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이 방정식 안에 있는 문자는 1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푼다면 뭐 2x 더하기 3은 0, 뭐 이렇게만 풀어야 되고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뭐 마이너스 1은 0, 뭐 요렇게 2차 방정식이더라도 2차식의 그 문자는 하나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1차, 2차, 3차 요렇게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제 연립 방정식은 뭐냐면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2개가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1차, 2차, 3차 할 때는 다 x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맞지? x에 관한 방정식인데 이제 문자가 x뿐만 아니라 xy라든가 a, b라든가 이렇게 문자가 2개 이상 들어가는 걸 연립 방정식이라고 해요. 물론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도 있는데 y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연립 2차 방정식도 푸는 게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풀 때 문자가 하나만 있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도 2차더라도 문자가 하나 있으면 식도 하나만 있으면 돼. 3차 방정식도 문자가 하나 있으면 식이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문자가 2개 들어가잖아? 그럼 요 식 하나 가지고 풀 수 없어. 만약에 문자가 2개면 식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만약에 문자가 3개면 식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방정식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는 건 식의 개수가 늘어날 필요가 없어. 식이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 문자가 하나만 있으면. 근데 연립 방정식을 풀 때 문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식의 개수도 그만큼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문자가 별표 개가 있다. 그러면 식도 별표 개만큼 있어야 되는 거지. 1개면 1개, 2개면 2개, 3개면 3개.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는 식이 문자가 3개인 것까지는 하지 않고 문자가 2개인 것만 한단 말이야. 문자가 2개인 것만 하는데 문자가 2개인 걸 할 때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연립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아니고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까? 연립 1차 방정식. 그걸 풀 때 이제 문자를 이제 2개를 주고 문자 2개, 식 2개 이렇게 주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란 말이지, 맞지? 물론 문자 3개, 식 3개인 거 연립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바꿔서 풀어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맞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거고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2x 뭐 더하기 1 2x 더하기 y는 뭐 3 이런 식으로 풀고 뭐 아니면 뭐 x 더하기 2y는 7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이렇게 문자 2개씩 2개인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맞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얘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문자 앞에 있는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줘도 되고, 맞지? 아니면 이거는 y는 3-2x라고 해가지고 이 y 자리에 얘를 넣어줘도 되고, 맞지? 그래서 y는 3-2x라고 해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x 더하기 2에 3-2x는 7 이렇게 x 더하기 6-4x는 7이라고 하면은 4x가 마이너스 3x니까 3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맞지? x 3분의 1 넣어서 풀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y는으로 정리를 해서 한 문자에 반은 정리를 해서 넣는 방법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입법이라고 하지, 맞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 대입법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풀 수도 있는가?
여기에서 한 문자에 관해서 앞에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지. 그러니까 2x 더하기 y는 3이 있으니까 얘도 2x로 맞춰줘서 2x 더하기 2를 곱해주면 4y는 14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둘이 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y는 여기서 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얘는 y는 3분의 11 3분의 11 y 자리에 넣어서 x 풀면 되지 맞지? 이렇게 요 식에서 요 식 빼는 거를 뭐라 그러지? 가강법. 이거 소거법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맞지?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하는데 요거를 풀 때 그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하면 이거 x, y 문자가 두 개 있는 1차 방정식이고 맞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하면은 얘도 1차 방정식이고 얘네 둘이 연립하라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푸는 그 조건이 있거든? 이게 근이 하나일 때랑 근이 여러 개일 때랑 근이 없을 때 이거 뭔지 알지? 근데 이거 풀려면은 이거 그냥 물론 연립 방정식에서 그냥 풀어도 되는데 이거 배우기 전에 1차 함수를 하고 나서 얘랑 1차 함수를 연관지어서 설명을 많이 하니까 우리 1차 함수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로 돌아와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했지. 1차 함수는 이제 차수가 1차인 함수지. 그러니까 함수도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여러 개 배울 수 있지 맞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함수 영어로 뭐야? 그렇지. 펑션이지 맞지? 그래서 함수는 펑션인데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 맞지?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함수야 맞지? 그럼 우리가 좀 약간 간단하게 함수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면 내가 여기 넣는 거 있지 맞지? 이 넣는 애들을 이제 그 인풋이고 여기 나오는 애들이 아웃풋인데 여기 넣는 애들만 딱 모아놓은 애들이 있어. 넣는 애들 모아놓고 나오는 애들 모아놓는 데가 있어. 그래서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했을 때 얘를 이제 A, B, C, D 있고 여기에 A, B, C가 만약에 있다고 치자 이랬지. 그러면 A가 A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자, 이거 함수 돼? 안 돼? 이거 함수 돼? 안 돼? 이거 모르지 맞지? 이거 봐봐. 이게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풋으로 예를 들어 3을 넣잖아? 그러면 여기에 만약 곱하기 2를 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 뭐 하면은 3을 넣었을 때 얘가 6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딱 입력을 했어. 그럼 내가 여기에 입력한 값이야. 입력을 했는데 이제 얘가 A나 B 둘 중에 하나로 가겠지 맞지? 근데 A를 아웃풋으로 보내야 돼? B를 아웃풋으로 보내야 돼? 그걸 모르지 맞지? 이렇게 여기 시작한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가버리면은 세 갈래로 두 갈래로 가버리면은 얘를 뭘 내보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정의역이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착하는 애들 모아놓은 애를 공역이라고 불러. 근데
정의역에서는 무조건 한 개는 한 개로 가야 돼. 뭔지 알겠지? A는 뭐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같이 적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는 이제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돼? 이 상태도 A는 A로 가고 B는 B로 가고 C는 C로 갔지. 근데 D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맞지? 이러면 안 돼. 정의역은 무조건 한 개로 가야 돼. 알겠지? 이러면 함수 돼, 안 돼? 이제 함수가 돼.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출발하는 애들은 반드시 하나씩 이렇게 도착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하나만 바꿔볼게. 자, 이렇게 되면 함수 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건 함수가 돼. 얘는 정의역에서 출발해서 얘 보내라 그러고 얘도 보내라 그러고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지 않았지. 물론 얘는 쓰이지 않았지만 어디 저장되어 있긴 하지만 쓰이지 않았지만 얘는 함수가 돼.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도착이 됐을 때는 공역이라는 집합 안에서 그 정의역에 선택을 받아서 도착한 애들이 있는 원소들이 있잖아, 맞지? 얘네를 뭐라 그러냐면 얘네를 치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함수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가 무슨 개념인지 알겠지? 정의역은 정의하는 애들, 공역은 그 정의역에 올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치역은 정의역이 도착하는 애들. 알겠지? 알겠지? 자, 이 정의역, 공역, 치역을 x, y축에서 보자면 x축, y축이 있지, 맞지? x축, y축이 있는데 이 x축 애들이 다 정의역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정의역 애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공역 애들. 근데 1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지? 1차 함수는 직선으로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의역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매칭이 되지, 맞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하나씩 값이 다 가는 데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정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보면은 치역도 어때? 치역도 공역이라는 y축 위에 전부 다 매칭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치역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해됐지? 근데 공역도 마이너스부터 무한대부터 무한대, 치역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차 함수가 되면 나중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근데 이런 그래프는 어떠냐면 정의역은 다 매칭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함수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2차 함수라고 부르거든? 근데 보면은 그 공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인데 여기는 더 이상 도착하는 애들이 없잖아, 맞지? 도착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치역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치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공역은 y축 전부 다고 정역도 x축 전부 다인데 치역은 요 제일 작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치역이야.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해됐지? 이해됐어? 근데 사실은 또 이런 말이 있어. 여기에서 여기로 오고 여기서 여기로 오고 이렇게 한 군데로 모였잖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A는 뭐 여기서 가고 B도 여기서 가는데 여기 A라는 Y 값에서 A랑 B가 다 만난 그런 함수거든. 뭔지 알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보면은 그 정의역 원소 두 개가 한 군데로 모였잖아, 맞지? 정의역 원소 두 개가 한 군데로 모였지. 근데 얘는 어때? 정의역 원소 두 개가 한 군데로 모이는 게 하나도 없지. 맞아? 그래서 정의역 원소 두 개가 한 군데로 모이는 게 하나도 없는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1대1 함수라고 불러. 얘는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그러면 이 1대1 함수를 함수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거든. 뭐냐면 이렇게 그 호리젠탈 라인을 긋는 거야. 그러니까 수평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거죠,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어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을 호리젠탈 테스트라고 해요. 개념 이해됐지, 맞지? 사실 이거 고등학교 때 나왔지. 근데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했어.
만약에 수업하다가 우리가 중학교 범위를 다 이제 다은이랑 나연이랑 준환이랑 전부 다 잘 풀면 그 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시간은 너무 많으니까 한 10분? 15분? 이 정도씩 아주 간단하게 고등학교 거 선행학습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자, 요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뭐야 1차 함수는 뭐냐면 1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잖아, 맞지? 1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y는 뭐 예를 들어서 a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렇지? y는 ax라고 하면 x에 0 넣으면 y도 0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반드시 0,0을 지나, 맞지? 반드시 0,0을 지나기 때문에 x축, y축이 있을 때 원점이 0,0을 반드시 지나는 거야, 맞지? 근데 얘가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어, 맞지? 근데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떠냐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2x 뭐 이런 그래프야, 맞지? y는 2x 이런 그래프인데 그러면 뭐 y는 2x, 3x 이런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어떠냐면 x 값이 1이 되면 2가 되고 x 값이 2가 되면 4가 되고 뭐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쭉 감소 이렇게 쭉 마치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을 올라가는 그래프, 맞지? 그러니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해. 언제? a가 0보다 클 때.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2x 같은 그래프야. 그러면 어때 그래프가? 얘도 y는 0,0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원점은 지나는데 얘는 x값이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x값이 2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해, 맞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4가 되고 x값이 감소하면 오히려 y값은 증가해, 맞지? x랑 y가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산으로 보자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 나와. 그 어떤 표현?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이러면 a가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한다. 이러면 0보다 작은 거. 물론 x 값이 얘는 감소할 때 y 값이 감소한다. x랑 y의 증가 방향이 같은 거지.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이 감소한다 해도 되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고 해도 되고 얘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한다고 해도 되고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이 증가한다고 해도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가 y는 ax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지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냐면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고, 맞지? 이렇게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y는 ax 그래프에서는 x에 0 넣으면 y는 0 나오는데 x에 0 넣으니까 y가 b가 나오지, 맞지? 이건 무슨 말이야? 이제 x에 0을 넣었을 때 b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양수라고 친다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점 y축이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y절편이라고 하기로 했어, 맞지? 영어로는 y 인터셉트. 어쨌든 y절편이라고 하기로 했어, 맞지? 이걸 y절편이라고 하고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x절편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y절편, 얘는 x절편이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y절편이 얼마고 x의 절편이 얼마인지 구할 줄 알아야겠지, 맞지? y절편은 어떻게 구해? x값이 0일 때의 y값이 y절편이고 x절편은 y값이 0일 때 x값이 x절편이고, 맞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x절편은 3,0이고 y절편은
0,2인 함수 1차 함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알겠지? 근데 우리가 물론 3,0을 지나고 0,2를 지나는 그래프를 구하라 그러면 y는 ax 더하기 b를 해서 3,0을 대입하면 여기에 3 넣으면 여기에 0 넣으면 0은 3a 더하기 b고 그리고 0,2를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2는 b니까 b가 2인 거를 집어 넣어가지고 3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해서 요거 두 개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b 이렇게 1차 함수식을 구해도 되지 않았지? 근데 딱 x 절편이랑 y 절편이 나오면 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 절편 밑에 쓰고 위에 x 이렇게 써주는 거 알겠지? 더하기 y 절편 쓰고 y 써주는 거야. 는 1 이렇게 쓰면 이게 1차 함수식이 돼. 왜냐면 x 절편은 y가 0일 때 값이잖아, 맞지? 이걸 0으로 만들어 버리면 x는 3이 돼, 맞지? 그리고 y 절편은 x가 0일 때 값이니까 x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y는 2가 돼, 맞지? 그래서 이건 x 절편, y 절편을 알고 있을 때는 식을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맞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a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a가 만약에 뭐 3, 4, 5, 6, 7 이렇게 절대값이 증가한다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이것도 알고 있지 맞지? 그래서 이거가 기울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기울기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요 b값은 x가 0일 때 나오는 y값이기 때문에 b값은 y절편이라고 부르고 이걸 알고 있지 맞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y절편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기울기가 3이고 2,3을 지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알겠지? 그럼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y는 기울기가 3이니까 3x 더하기 b라고 해서 2,3을 집어넣으면 u 더하기 b는 3이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대입하면 y는 3x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면 되잖아 맞지? 이렇게 풀면 되지 맞지? 간 이해됐어? 나연 이해됐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풀지 알겠지? 왜냐면은 물론 이 1차 함수 풀 때는 이렇게 풀어도 간단하게 풀리는데 앞으로 그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을 때 항상 식을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어떤 식을 지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원점을 지나는 식을 먼저 잡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인 식을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를 배우기 전에 y는 ax만 가지고 먼저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를 배웠단 말이야. 맞지? 맞아? 그래서 기울기가 3인 식은 원래 뭐가 되냐면 y는 3x인 상태야. 맞지? 자, 얘는 원점을 지나는 애야. 맞지? 원점을 지나면 그래서 0,0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애야. 맞지? 근데 이제 0,0을 대입하면 안 되고 몇을 대입해야 돼? 2,3을 대입해야 돼. 맞지? 그러니까 x, y가 있을 때 x 자리에는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3을 대입해서 얘랑 같은 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원래 지금 여기 있는 3 요건 그대로 써줘야 되잖아. 맞지? 3은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y에 3을 넣었을 때 마치 y가 0이 된 것 같은 효과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y-3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2를 넣었을 때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여기 괄호를 해주고 딱 그 x만 빼기 2를 해주는 거야. 맞지? 이렇게 해주면 그럼 이제 3,2를 지나
2,3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맞지? 자,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기울기가 3인 y는 3x 그래프를, 맞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2,3을 지나는 그래프가 아니라 얘는 0,0을 지나는 그래프가 기울기가 3인 그래프의 원래 그래프였어, 맞지? 이 그래프였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켰기 때문에 마치 이 2,3이 원점이 원래 지나는 애였는데, 맞지? 그 원점을 2,3으로 바꿔놓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고 2,3을 지나는 그래프다. 그러면 원래 원점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앞으로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를 배우든 2차 함수를 배우든 원의 방정식을 배우든 나중에 쌍곡선을 배우든 어떤 도형이든 다 상관없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은 x-2, y-3 문자만 이렇게 바꿔주면 항상 성공해. 이건 어떤 식이든지 앞으로 배우는 모든 그래프에서 다 그렇게 해주면 돼. 이해됐어? 자, 그럼 그렇게 해주면 돼. 돌려. 재미없어? 자, 이제 그럼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치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 나왔지. 방정식을 풀 때 그 1차 함수는 y는 뭐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2라고 하면은 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잖아, 맞지?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근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근은 무수히 많지, 맞지? 얘는 왜냐면은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2개니까 당연히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 맞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라는 새로운 그래프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럼 이 2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이게 바로 뭘 푸는 거야?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맞지? 요 함수랑 만난 점은 한 개니까 요 두 식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그럼 근이 하나가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어떤 식이 얘는 지금 기울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근데 어떤 식이 y는 3x고 어떤 식은 y는 3x 더하기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3x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면 3x 더하기 1은 이렇게 생겼겠지, 맞지? 그럼 둘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맞지? 안 만나. 그래서 얘는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y는 뭐 예를 들어서 3x가 있고 2y는 6x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약분하면 얘가 되지, 맞지? 그럼 결국에 두 식이 똑같은 식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겹치지, 맞지?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야? 그렇지, 근이 무수히 많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야?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얘는 특징이 뭐야?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 맞지? 맞아? 근데 근이 없는 경우는 특징이 뭐야? 기울기는 같아. 근데 y 절편은 어떻겠어? y 절편이 다른 거야. 자, 근이 무수히 많은 거?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어떻겠어? 같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바로 특징이 되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요 두 식을 풀었을 때 과연 근이 한 개인지 아니면 근이 없는지 아니면 근이 무수히 많은지 이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맞지? 근이 한 개인 거의 특징은 뭐였어? 그렇지. 기울기가 다르다. 자, 근이 없는 거의 특징은 뭐였어? 그렇지. 기울기가 같고 y절편 다르다. 자, 근이 무수히 많은 거의 특징은 뭐였어? 기울기 같고 y절편 같다. 이게 특징이었지, 맞지? 그러면 이 두 식의 기울기랑 y절편을 구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y절편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 얘도 똑같이 정리하면 b 프라임 y는 마이너스 a 프라임 x 마이너스 c 프라임 되니까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되고 얘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고 그리고 y 절편은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맞지? 맞아.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볼게. 그럼 기울기가 다르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맞지?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잖아, 맞지? 이 둘이 기울기가 다른 거지, 맞지? 자, 이걸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 둘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꿔주고 알겠지? 얘를 A는 한쪽으로 B는 한쪽으로 몰아줄게,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 양변에 B를 곱하고 그리고 밑에는 A로 나눠줄게. 아니지. A 프라임으로 나눠줄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긴 B가 없어지고 여기는 A 프라임이 없어졌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고 되는 거야, 맞지? 근데 기울기 다른 조건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 같다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등으로 바꾸면 되겠지, 맞지? 그 기울기 등으로 바꾸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맞지? 근데 Y 절편은 어떻게 되냐면 Y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고 쟤는 Y 절편이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지, 맞지? 둘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얘도 똑같이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C분의 B 프라임 얘도 C분의 똑같이 맞춰주려면 C 프라임을 해야겠네. C 프라임분의 B C 프라임분의 B 이렇게 곱해주자,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C 프라임 없어지고 B 없어지면 얘네 C 프라임분의 C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가 나오겠지, 맞지? 얘가 바로 기울기 다른 조건, 얘가 바로 Y 절편 다른 조건이야, 맞지? 자, 그러면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으면 어떻게 돼?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고 그리고 C 프라임분의 C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고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여기는 시간 지울게.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기울기 다른 조건은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른 거고 Y 절편 다른 조건은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다른 거고, 맞지?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은 요식을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앞에 x 앞에 있는 거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면 얘는 근이 한 개, 맞지? 그리고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까지는 같은데 만약에 c 프라임분의 c가 다르면 얘는 근이 없는 거, 맞지? 그리고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도 같고 여기다가 c 프라임분의 c까지 같으면 완전히 같은 식이 돼버려서 얘는 근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식을 주고 다음 두 식이 근이 없을 때 개수를 구하라 이런 거 나오거든. 풀 수 있겠지? 그래? 그러면 정리 끝!